네, 오늘 배울 내용은 주제 15, 거란과 여진의 침입을 극복하는 고려의 모습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즉, 고려가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나라를 만들고 어떻게 통치체제를 정비하는 것까지 배웠다면 이 고려가 시기별로 다른 나라의 침입을 받으면서 굉장히 많은 위기를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대체 이렇게 끈질기게 자꾸만 쳐들어오는 나라가 누군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스토리북 36쪽에도 있는 것처럼요. 첫 번째는 거란이 침입해 옵니다. 이 거란족은요, 몽골 초원에서 이렇게 등장했던 하나의 어떤 민족인데요. 거란족이 등장하는데요. 이 거란족은 중국 송나라와 굉장히 대립을 하고 있었어요. 중국 송나라와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거란과는 친하게 지내지 않았고요. 이 송과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잘 지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를 좋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란이 이 고려를 침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1차 침입을 볼게요. 먼저 1차 침입에 거란은 80만의 군대를 이끌고 고려를 침입합니다. 정말 80만. 그 당시로 따지면 80만, 지금도 큰 숫자지만 이때도 정말 큰 숫자가 이 고려를 침입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누가 진입을 하게 되냐면 대표적으로 거란 장군이었던 소손영이 이 80만의 대군을 이끌고 오는데요. 이때 이 소손영과 맞섰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너무 중요한 서희입니다. 이 서희라는 사람은 생각을 해요. 우리 고려의 서희는 분명히 거란이 이렇게 침입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서희가 소손영을 만나서 딱 외교 담판을 하게 됩니다. 즉, 너희 쳐들어온 이유가 뭐야? 불만이 뭐야? 이거를 물어보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거란 장군 소손영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네 고려는 신라를 계승한 국가인데 왜 옛날에 그 고구려 땅 거기까지 다 있어? 왜 그거 딱 니네가 가지고 있어? 그리고 너네는 왜 자꾸 이 송이랑만 더 친하게 지내?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서희는 딱 파악을 합니다. 아, 거란은 진짜 우리랑 엄청난 전쟁을 하고 싶은 건가? 이거보다는 지금 거란은 송과 사이가 안 좋은데 우리가 송나라와 친하게 지내니까 이게 못마땅하구나를 느껴요. 그래서 서희가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먼저 우리는 신라를 계승한 국가가 아니라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땅이 고구려의 옛 땅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했으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우리도 너네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그런데 너네랑 친하게 지내려면 그 옆 위에 조그마한 여진족이 있는데 그 여진족이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너네랑 친하게 못 지내는 거야. 진짜야. 이 거란과 고려 사이를 막고 있던 여진족을 몰아내고 우리의 땅이 어떤 강동 육주의 땅을 획득하게 됩니다. 정말 신기한 게 거란이 80만의 군대를 끌고 왔는데요. 많은 큰 전쟁을 치르지 않았고 서희와 소손영의 외교 담판으로 서희는 정말 거란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오히려 강동 육주라는 땅을 얻어내게 됩니다. 와, 좋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원래 약속은 거란이랑 친하게 지내고 송이랑 별로 친하게 안 지낼게요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송나라와 계속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이 거란이 두 번째로 또 쳐들어오게 돼요. 근데 이때 이거를 잘 물리쳤던 장군이 바로 양규 장군입니다. 자, 그런데도 또 우리가 또 거란이 3차 침입, 또 세 번째로 침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쯤 되면 우리도 너무 지치죠? 우리의 힘을 보여줄 때가 왔어요. 이때 등장했던 유명한 장군이 바로 강감찬 장군입니다. 이 강감찬 장군이 바로 그 유명한 귀주대첩에서 이 거란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귀주에서 큰 승리를 거둔 이 귀주대첩을 통해서 이 귀주대첩을 마지막으로 거란은 더 이상 침입하지 않지만 우리 불안하죠. 얘네들이 또 침입을 할 거 안 할 거라는 보장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고려는 거란을 막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쌓아서 이 거란을 막기로 했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거란의 침입을 1차 크게 1차, 2차, 3차 이렇게 3차 침입을 받았지만 대표적으로 활약했던 우리나라 고려의 유명한 사람들을 알아두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고려가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세웠다라는 거.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이 위에서 거란보다 더 힘이 성장한 애들이 등장하게 돼요. 바로 이 여진족입니다. 여진족의 힘이 진짜 많이 강성하게 되거든요. 강력해지게 돼요. 근데 여진족은 원래 어떤 나라였냐면요. 우리 고려한테 형님 하면서 굉장히 우리한테 잘했던 민족이에요. 우리한테 굉장히 잘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얘네한테 맛있는 것도 주고 이제 그래 잘하고 있어 이렇게 우리가 약간 다독이는 입장이었는데 그래서 여진은 사실 고려를 부모처럼 대했어요. 그래서 고려한테 굉장히 잘했는데 이 여진의 힘이 강해지니까 얘네들이 이제 고려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무시했어요. 여진을 무시하고 야 여진이 조금 까부는데 혼내주자 해서 갔는데 전쟁을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죠? 첫 번째에서 우리가 보기 좋게 패배를 하게 된 거예요. 싸움에서. 너무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여진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이유가 뭘까를 생각하니까 여진 쪽 애들은 어떻게 싸우냐면 말을 타고 싸우는 병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말을 타고 칼을 휘두르는데 우리 고려의 병사들은 그냥 막 걸어다니면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윤관 장군이 우리도 특별한 무술을 하는 반을 만들자 해서 별무반이라는 군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별무반은요, 특별한 군사인데요. 너무 중요해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거기도 써있듯이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기군, 우리도 여진처럼 말을 타는 군대도 있었고요. 신보군, 걸어다니면서 싸우는 군대, 그리고 항마군은 조금 특이하게 스님이 군인이 된 그런 스님이 군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군대인 별무반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여진과 싸우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로 우리가 땅을 획득하는데 그 땅이 바로 동북 구성 땅을 획득하고 그 자리에 우리가 성을 세우는데 동쪽과 북쪽쯤에 9개의 성을 세웠다라고 해서 동북 구성을 세웁니다. 자, 그러면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이 거란에 침입을 했을 때 활약했던 사람들과 우리가 얻었던 땅 그리고 여진이 침입했을 때 활약했던 사람과 군대와 세웠던 성을 헷갈리지 말고 구분하면 너무 좋겠죠. 그러면 우리 스토리북 36쪽과 37쪽의 퀴즈를 한번 정리해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쪽에 관련 있는 것을 바르게 연결해볼게요. 소선용과 단판을 벌인 사람 바로 서희입니다. 두 번째, 거란의 첫 번째 침입 결과 고려가 획득한 땅은 동북구성인가요? 아니죠. 강동 육주입니다. 뒤로 넘어가서요. 37쪽의 퀴즈 풀어볼게요. 강감찬 장군은 어디서 크게 활약했나요? 바로 귀주대첩에서 승리했죠. 자, 그리고 윤관 장군은 어떤 군대를 구성해서 여진과의 싸움에 대비했나요? 바로 별무반입니다. 네, 여기 있는 내용을 바로 끝내지 말고 워크북으로 넘어가서 한번 복습해 본 다음에 수업을 마무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